방선을 쬐면 이제 그게 증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슈퍼히어로 같으세요. 광선. 그러면 일단 약을 좀 올려야 돼서. 올리지 마시고요. 아, 올려야 효과가 있다니까. 제가 없다고요. 그럼 약 안 드시면 더 안 좋아지실 텐데. 그러니까 용량에 맞춰서 먹어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고요. 환자분이 화를 내셔가지고 갑자기. 네. 던져진 거가 제 물건이긴 해요. 네, 이런 거. 오, 굉장히 적나라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한 장면 보는 거 아니죠? 아직도 안 추우냐? 마이크 치매 걸렸나 보네. 진짜 저도 너무 무서운데 치매. 치매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서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으면은 이 병이 왜 생겼나 이제 병의 원인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치매라는 건 증상인데 정의가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거 자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이제 치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증상, 치매가 왔을 때 어떤 병이 있어서 이제 치매가 생겼는지를 알아보게 되고, 주로 오늘 다뤘던 건 이제 알츠하이머병이고, 또한 파킨슨병이 있을 때도 진행하면 치매가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치매는 증상이구나. 그 파킨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 거고,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치매 증상을 보이는 거고. 알츠하이머병은 주된 증상이 이제 치매에서 보이는 네. 증상이 보이고요. 파킨슨병 환자는 이제 일부에서 치매가 올 수가 있죠. 저 네. 너무 새로운 걸 알았어요, 덕분에. 처음 알았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요한 게 약 먹고 속 미식거리거나 막 토하고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약을 좀 올려야 돼서 이게 복용량을 또 늘리는 거예요. 치매약이 가장 많이 쓰는 약제가 있는데 주로 이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 부작용이라서 속이 미식거리거나 뭐 토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용량까지 빠르게 올리는 게 좋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빠르게 많이 쓰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서서히 올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 먹는 것도 너무 힘들다. 서서히 올려야 부작용이 없어서 요번에 이제 또 올리는 거예요. 올리지 마시고요. 올려야 효과가 있다니까. 지금 효과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엄마 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면 약 먹는 의미가 없어요. 저번에는 그거를 이제 요걸로 올라가기 위해서 없다고요. 그럼 약 안 드셔도 되는데 환자분이 화를 내셔가지고 갑자기. 네. 그러니까 용량에 맞춰서 먹어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고요. 안 나빠지면은. 제가 따님이랑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01 이런 거 될 거예요. 이제 친한 사람하고 가족은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렇죠. 가족분이 많이 오셨네요, 같이.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조금 지나면 이제 좀 친구들도 알게 될 수도 있긴 해서 진짜 친한 사람 몇 명한테는 조금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랑 계속 말을 하라고요? 네, 이분은 좀 특이하게 언어 장애로 오신 분이시고 주로 이제 생각한 거를 의문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말을 주저주저하고 못하는 분이셔서 자꾸 뱉어라. 네, 힘들지만 계속 많이 연습을 하고 책을 보면서 글씨도 읽고 해야지 도움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게 수명이 5년에서 7년 뭐 이렇던데.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환자분은 밖에 계시고 네, 보호자분들께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확실한 건 100%는 아니라서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맞는 얘기고 보통 이제 진단받고 한 3, 4년, 4, 5년 지나면 보호자를 못 알아봐요. 뭐라고요? 옛날에는 보호자를 못 알아본다고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해서 나이가 젊을 때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인데 노인성과 다르게 예후가 너무 나빠서 진단받고 한 5년 지나면 보호자를 못 알아보는 경과를 보여서 말씀드리면은 좀 울고 이러는 분들도 많아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 내보내고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좀 그런 먼저 말씀드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라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너무 청천벽력인데요, 진짜. 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들으면. 좀 의사로서 이게 해줄 게 많지 않다는 생각에 좀 답답하고 슬프고 그런 때입니다. 조기에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 생기면 오히려 진행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치료가 없었는데 만약에 원인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원인 물질이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원인 물질을 없애는 약을 조금 써볼 수는 있어요. 그런 약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입니다. 와, 증상만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원인을 제거하는 약이라고요? 네, 그래서 원인 물질이 뇌를 계속 손상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그래서 원인 물질을 없애서 좀 증상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개념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약이 완전하진 않아서 완전히 진행을 멈추지는 못합니다. 이분은 가족성 치매여서 아직 치매는 아닌데 원인 물질이 쌓여 있고 언니분이 한 자기보다 한 3-4살 많은데 가족성 치매라는 것도 유전자가 있는 있구나. 걸로 진단이. 그래서 이제 이 원인 물질을 없애려고 약을 맞으시러 오신 분이세요. 뭔가 형제나 자매가 같이 걸리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가족성이다 보니까 언니가 이미 진행을 해서 누워 계신 거예요. 치매가 많이 진행해서. 근데 이분은 지금은 괜찮은데 몇 년 후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시니까 지금 그래서 진단 받으러 와서 검사해서 나와서 다행히 좀 신약이 나와서 좀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해보려고 진행 중이신 분이시죠. 그렇게 가족에게 다 찾아오는 경우는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유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성 치매. 그 주사 다 맞으셨죠? 그러면 이게 2주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는 거라서 2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주사실로 오셔서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할 거고. 아까 예고해 주신 그 약이구나. 네, 맞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지금 판매되는 약이고 이제 이게 이 정도 맞으려면 한 150만 원 해요.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네. 와, 이걸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맞으면은 돼요. 너무 비용이 비싼 게 문제예요. 수천만 원 들겠는데요? 네. 요거 카드가 왜 드리냐면은 혹시나 어머님이 이제 뭐 응급실로 가거나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면 다 얘기가 돼 있어서 알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면은 그렇지 못할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약을 맞고 있다고 여기 좀 적어 있는 거고요. 그러고 와, 저런 카드가 어제 있구나. 말씀드린 약제를 같이 좀 병용 투여하면은 위험한 약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응급실 갈 일 있으면 보여드리라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걸 일일이 환자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통 이게 신약이라서 의료진들이 잘 몰라요. 이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근데 이게 QR 코드가 있다고 알려주면 그걸 핸드폰으로 찍거나 뭘로 하면은 그 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100마디 설명이 필요 없게 QR코드로. 잘 예방하고 하면은 좀 좋아지거나 더 진행 안 하고 이 상태로만 유지가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거의 많진 않았어요. 지금 한 25명 맞았는데. 정말 초기인가 봐요. 25분만 이분은 맞으신 걸 보면. 네, 맞습니다. 이게 약이 막 들어와서 12월 초 정도부터 그렇네요. 시작을 했고 전국에서 지금 한 150건 정도 사용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와,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분당 시청률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신약. 네. 이분은 이미 맞고 3번째 맞으시는 분이시고요. 주사실로 와서 맞고 계신 분이시고. 이 약을 맞으려면 무조건 입원을 해야 돼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입원을 하면 바로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처음이어서 한 1박 2일 입원해서 부작용 생기는지 보고 있고 계속 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차, 3차 이럴 때는 주사실로 와서 맞고 증상 없으면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서는 여기가 어디냐, 내가 어디 다니고 있냐, 내 이름이 뭐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백지인 상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전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인지라든가 내 상태라든가 이런 건 다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 차원에서 내 영양제를 드시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계속 복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 3년 동안 이상이 없었는데 2달 전에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인이 어디 가셨냐. 거기 가서 상주 노릇하고 다 했는데도 몰라요. 친구들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심지어는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가서 길을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오고 이제 이런 검사 데이터는 좀 충격을 받아서 증상이 좀 그 당시엔 나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배우자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초기 때 맞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약을 맞게 되고 선생님이 권유를 했습니다. 저희 아저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복률이 좋다. 한 50%, 70%까지 완치가 되고 그 횟수가 한 10년까지도 간다.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맞자고 그래서 맞은 거죠. 초기 환자들한테 좋은가 봐요, 예후가. 이제 이 약제가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건데요. 네. 원인 물질이 서서히 뇌를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해줘야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고, 실제 임상 결과를 세부 분석해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기억력만 살짝 떨어져 있지 다른 인지 기능은 크게 나쁘지 않고 뇌 MRI에서 뇌 손상도 많지 않고 해서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미 너무 많이 아밀로이드가 쌓여가지고 중증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또 이 약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점이고, 실제로 많이 진행하신 분들이 더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했다는 심정으로 병원에 와서 기사 보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께는 이게 사실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발길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저희가 오늘 그 치매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걸 들어서 진약이 나오긴 했는데 다 마찬가지인데, 퇴행성병은 이제 질환의 경과를 바뀌어주는 약이 목표예요. 근데 질환의 경과라는 게 퇴행성병은 이렇게 나빠지기 때문에 이 나빠지는 기울기를 멈춰서 아예 멈추면 가장 좋겠지만, 이 속도를 좀 늦춰주는 약을 이제 질환의 코스를 바꾸는 약제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약 자체가 이제 질환의 코스 좀 늦춰준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좀 비용도 많이 비싸고 접근성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일부 국한된 환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는 아직 좀 어려운 약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래도 그 약이 나오기 전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지금 발전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 네, 약이라도 맞습니다. 나와줬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알츠하이머병을 진료하는 입장에서 기대감도 크고, 특히 좀 효과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치료가 뭐 마땅치 않으니까 그만큼 예방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조금 뭐 공통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신체 활동. 유산소 활동이 그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네. 인지 훈련, 그래서 뭐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좋아서요.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노래 교실 가서 노래를 배워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한문 같은 거 공부해서 시험 봐서 오라고 하기도 해요, 환자한테. 그럼 뭐 5급 자격증 이런 거 따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공부하고 머리를 많이 쓰게끔 하는 게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국. 저희과 의국이고, 같이 이제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과 같이 쓰던 공간입니다. 다 같이 뭐 연구하시는 거예요? 연구 데이터 정리하는 거 조금, 새로 연구원 선생님 한 명 오셔서 설명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요. 한 6년 정도 데이터를 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뭐 한 10명에서 많으면 20명 정도를 등록을 하려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다 이 CRF로 빨리 어떻게 치료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경과가 오히려 좋아지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기분 저도 좋을 때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좀 그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게 좀 1년 후에 경과를 봤을 때 진행이 덜 되거나 혹은 더 좋아지시거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데이터들을 저희 많이 모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르신들은 거의 다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경부인지장애라고 하면 좋아하시고 치매라고 하시면 싫어하시죠. 네, 그 이제 간극이 경부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단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치과센터요? 저희 연구실이 여기에 있어서. 치과센터 건물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들어만 오시라고 강성호 했는데 교수님 방이네요. 와, 순간 프로 게이머 방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자리고, 여기에는 막 던져진 거가 제 물건이긴 해요.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적나라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와, 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는 있어요? 저는 짐 몇 개 없어서 짐이. 근데 뭐 익숙해져가지고요. 이제 한 칸만 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세히도 찍으셨다. 근데 우리 감독님도 네, 저는 원래 정리 프로그램처럼. 오히려 좋아하시면서 찍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제 짐이 아니긴 한데 아니요. 예. 곧 이사 가시나요? 아닙니다. 한동안 이사 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리 좀 하시지. 아니, 제 집이 아니라서 정리하기도 뭐합니다. 그래요? 동거 가족이 아주 퀄리티가 안 좋은 거 같네. 후배 교수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한 장면 보는 거 아니죠? 저는 막 치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원래 안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남이 벌려놓은 것도 치우진 않으니까 뭔가 복잡해요. 그 문을 못 열어요. 여기 창문을. 뭔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거는 혹시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인가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양말 보입니다. 이게 그 오늘 당직이라서 내일 신으려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문도 안 열려요? 그분이에요? 옆에. 네, 맞습니다. 친한 후배여서요. IT 유튜버. 이거 나오는 게 좀 그래갖고 안 왔으면 했는데. 옆자리 교수님은 지금 이 영상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잘 찍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재밌게 잘 나갈 것 같아요. 와, 꾸밈 없는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익숙해가지고요. 쟤 가정생활 잘하고 있냐? 일부러 일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집에서 혼나니까. 저 방 때문에 내가 총장님한테 되게 혼났어. 왜요? 저는 총장님 불호병 오셔가지고 이제 모시고 이제 병원에서 부원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 연구실 한번 보러 가자 했더니 때마침 있어서 문 열었더니 하필이요. 교수님들 방을 이렇게 환경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해줬냐고 막 총장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 그때랑 똑같다는 거. 살고 있는 사람이 주소는 똑같잖아요. 아직도 안 추우냐? 치매라는 게 정말 다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이라서 오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영상을 봤는데 세 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치매,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기운을 내셔서 으쌰으쌰 힘내시고 진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약도 나오고 좋은 소식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치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밝고 즐거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해보네요.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병원의 특징인가? 방들이 다 깨끗하네요.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저는 비어있는 게 좋아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설명하시면 뭐든지 다 되게 좋아 보여요. 같이 나온 정형외과 두 교수님보다 제가 나을 겁니다. PD님이 옷핏이 좋다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에 가장 오태가 좋으신 분을 보고 계십니다.